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예. 덕택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알코올과 이제 소장 장애에 관해서, 소장은 이제 대장 밑에 소장이 있고 밑에 직장이 있죠. 그 소장 장애가 알코올을 이제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이제 후유증으로 소장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나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코올과 소장장애입니다. 술만 마시면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꾼들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술꾼들은 흔히 독한 술에 위장이 녹았다, 위장에 빵꾸가 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십니다. 어떤 이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술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먹은 음식물을 잘 소화해냅니다. 이렇게 설사하는 것은 정말 술꾼들의 위가 독한 술에 녹아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물론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원인은 소장에 있습니다. 저도 한창 마시던 시절 극심한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복기를 끊다시피 하고 술만 마셔 장에 음식물이 없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설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랫배가 싸르르 아파오면 어김없이 설사가 왔습니다. 화장실을 향해 뛰다시피 달려가도 번번이 미쳐 변기에 앉기도 전에 묽은 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떤 때는 출근 중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황급히 다음 전철역에서 내려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지도 미쳐 내리기도 전에 설사가 쏟아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지를 벗어 변기의 고인물에 바지를 대충 헹구고 출근을 포기한 적도 잦았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사가 계속되면 탈주 현상이 일어나 사람은 먼저 탈진 상태가 되고 링거 주사를 맞아야만 합니다. 심한 설사로 항문까지 얼어 치질 환자처럼 팬티에 항상 피를 비치곤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미 한 제20일에 알코올의 두 얼굴에서 알코올은 도적까지 침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흡수하지 못하는 위장에서부터 알코올은 인체에 침투를 시작하고 나머지 잔량은 남은 것은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신 술의 20에서 30%는 위의 점막을 통해 침투하고 나머지 70 내지 80%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에서의 알코올 흡수는 간 내 시상 하부의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상 하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로 위장관의 흡수에 관여하는 복잡하고도 기묘한 흡수 메커니즘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른 영양소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소장에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흡수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취물이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나 인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물질인 독성 물질인 알코올과 같은 물질이 들어오면 복잡하고 정교한 소장의 메커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면 비타민의 흡수 장애를 초래합니다. 비타민 J에는 엽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엽산은 지방간을 막아주는 항지간 작용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간 조직의 리포액산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며 체내의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간장의 해독 작용에 필요한 대사 기능을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간의 대사 작용을 도와주고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해 간을 보호하는 이 엽산이 술을 마시는 그 순간부터 소장에서 흡수장애를 일으킵니다. 엽산의 흡수장애에 동반하여 티아민, 비타민 B1의 흡수장애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비타민 B1은 일명 항신경성 비타민, 항각기성 비타민으로도 불리는데 음주자에게 필수적인 물질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신경계통의 질환에도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신경염, 경련질환, 구내염과 구강미란, 신경성 위장장애, 근 위축증 등 참으로 많은 질환에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의 흡수장애가 음주자에게 미치는 가장 큰 장애는
기억력 장애입니다. 뇌에 있는 기억세포는 비타민 B1을 필요로 합니다. 장기 알코올 남용자의 사후 부검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비타민 B1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수준 이하의 수치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알코올을 장기간 과음하면 현저한 기억력 장애가 오는데 이는 뇌 속의 대뇌 피질에 있는 기억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비타민 B1의 흡수 장애가 큰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알코올 장기 음주자들과 동물 실험을 동시에 해본 결과 소장에서 분비되는 특유한 소화 요소가 3분의 1로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었고 체내 아미노산의 합성률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전해질 캐리움과 나트륨의 ATP란 지방간 방지 물질입니다. 이 ATP 활동의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철분 흡수의 방해를 받아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장기 섭취자의 분별을 검사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2배 이상의 칼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소장에서 흡수장애를 일으켜 분비원과 함께 많은 양의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의 지장을 초래하고 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에 걸려 약간의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기 쉽습니다. 혈액 응고장애는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매년 초겨울이면 독감 예방 접종이 실시됩니다.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괜찮거니 스스로 안심시키고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리하게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봉사를 하던 모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 강의를 끝나고 휴게실로 돌아온 내 모습을 보고 원장 부인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나 빛이 안 좋네요. 오신 김에 영양제나 맞고 가세요. 2시간 강의에 많이 피곤하던 차에 그 호의가 고맙기도 하고 귀갓길도 걱정이 되어 셔츠 소매를 걷고 팔을 간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수액이 다 들어가고 주사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켰습니다. 한 3분가량이 되었을 때 이만하면 지혈이 된 것 같아 셔츠 소매를 내리고 상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5, 6분쯤 되었을까요? 먼지 주사 부위가 축축한 느낌이 와서 다시 상의를 벗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축축한 느낌은 튀었습니다. 오랜 음주로 혈액 응고서의 결핍으로 다시 출혈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단주가 이미 10년 이상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만일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가 인적이 드문 이딴 곳에서 사고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출혈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 응고서의 결핍으로 출혈이 계속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알코올 남용자의 소변을 검사해보면 아연이 정상 이상으로 과다 검출이 됩니다. 이것 역시 소장에서의 흡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아연을 효소와 더불어 간이 대사작용을 하도록 활성을 부여하는 금속 물질로 체내에 미량으로 있기 때문에 소량의 손실에도 인체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알코올 장기 섭취자들에게는 소장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산화력이 떨어져서 간의 지방 침착을 더디게 하고 리포프로테인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다시 간 조직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에스테르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고혈압, 혈수증,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간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므로 알코올 섭취를 중단해야 하면 말할 나위도 없고 섭취하는 음식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쇠기름, 돼지지방 등의 동물성 기름은 알코올과 함께 LDL로 불리는 최악의 콜레스테롤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흔히 술꾼들은 안주로 기름진 음식, 즉 지방질이 많은 육류를 즐기는데 이는 최악의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체내에 축적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요, 유채와 같은 식물성 기름은 HDL이라 불리는 인체에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상식을 기초하여 육식보다는 녹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음주자들은 을의 안주로 육류를 소화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중요한 물질이나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200mg입니다. 이하이며 총 콜레스테롤은 200mg를 넘으면 고콜레스테롤증, 즉 중성지방이 200mg를 넘으면 고중성지질혈증이라고 하여 이 둘을 뭉뚱그려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 둘을 포괄하는 단어는 고지혈증이 아닌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액에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각각을 저밀도 지단백, 또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LDL은 그 수치가 낮을수록 최대 130입니다. 미만입니다. 낮을수록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최소 60 이상입니다. 좋은 겁니다. HDL은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 중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음주 설사를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술이 소장에 이르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흡수장애가 일어나면서 소장의 항진 운동이 발생하는데 섭취한 음식물은 개체에 맞도록 연동이 행해지므로 흡수와 배설의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남용했을 때는 알코올의 항진 운동 항진으로 말미암아 장의 통과 속도가 빨라져 소화되지 않은 장의 내용물과 수분이 체외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알코올로 인해 소장 진행 억제력이 저하된 데서 기인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설사가 계속되면 체력 손실이 극심해지고 여기에 수분 손실, 즉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체내 전해질의 손실로 인해 치명적인 위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겁니다. 자, 술이 들어갑니다. 술은 인체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게 소장에 이르면, 소장에 내려가면 소장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니까 빨리 배출하려고 빨리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니까 알코올이 대장으로 빨리 내려갈 거 아닙니까? 함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니까 설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간단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이 화장실을 많이 가가지고요, 계속 변이 새서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또 수없이 많이 먹은 홍석천 씨가 방송에 나와서 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술을 많이 마셔도 비슷한 상황이 난다는 걸 또 처음 들었습니다. 어쨌든 술 많이 마셔서 좋을 건 없죠. 적당히 조금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